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저번 시간에도 미리 뭘 했지? 경고를 했지만 공통성 원이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데 내가 얘를 안 지운 이유가 있어.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본 게 실근의 뭐야? 실근의 부호잖아. 이번에는 실근의 위치를 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실근의 부호. 그리고 얘는 실근의 위치. 이거야. 마프할 때는 이렇게 치면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근의 위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 문제처럼 봐봐. 두 분이 모두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발문이 나오거든. 봐봐. 얘가 두 분이 모두 1보다 클 때는 얘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를 찾는 건데 잘 들어봐. 실근의 부호라는 건 뭘 기준으로 양수랑 음수가 나뉘어? 0을 기준으로 나뉘는 거 맞니? y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나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나 두 양근을 가진다는 말을 이렇게 바꿔도 돼? 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때. 그러면 얘랑 비교해봐. 어때? 그냥 0이 1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실근의 부호는 그 기준이 무조건 뭐? 0인 거야.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0이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이런 경우로 보는 거야. 근데 실근의 위치는 뭐냐면 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고 얘네는 자의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야. 뭔 말이냐면 얘를 일반화한 거야. 실근의 부호를 일반화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랑 반드시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러면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지를 일단 설명을 해줄게. 요 경우 전부 다 어땠어? 뭘 판별했지? 판별식을 맞죠. 어때?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항상 봤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해결해줘야 될 과제는 판별식.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이야. 이거 메모해놔 얘들아. 바로 있을까? 세 번째는 축의 위치. 우리가 원래는 판별식 D,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요거 세 개만 보면 됐었어. 근데 일반적인 요 실근의 위치에서는 판별식, 경계에서의 함수값, 축의 위치 요거 세 개를 보는 거야. 일단 당장은 무슨 말인지 아직은 안 와닿잖아.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 알겠지? 잘 봐. 내가 만약에 저 문제를 푼다고 하면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러면 일단 니네가 해줘야 되는 건 얘네는 그냥 식으로만 가면 되거든. 실근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니네 반드시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래프 꼭 그려. 알겠지? 니네 입장에서 두근이 모두 1보다 크게 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래? 어떻게 그려? 어쨌든 두근이 이렇게 생기긴 하는데 얘네가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이때 잘 들어. 판별식은 어떻게 되니? 0보다 크거나 판별식 D를 써보면 9 마이너스 2K지. 얘가 0보다 크다 야 아니면 크거나 같다. 같다야. 요거 접해도 두근이라고 본다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안 써져 있어서.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K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괜찮아? 그 다음에 잘 봐. 경계에서의 함수값. 얘에서 이 경계가 무슨 말입니까? 경계라는 건 여기서 주어진 숫자예요. 요게 경계야. 알겠지? 내가 그랬지? 여기서 두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 이거는 바뀔 수 있는 숫자라고? 얘는 무조건 경계가 몇으로 고정이었어. 0으로 고정이었는데 얘는 지금 경계가 바뀐 거라고. 거기서의 함수값을 한번 보자고. 그럼 봐봐. 얘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어때? 내가 이차함수 이렇게 그렸지 얘들아. 경계에서의 함수값 1을 집어넣었을 때 이차함수의 함수값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돼야겠죠 반드시. 그러면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건 F1이라는 놈이 0보다 크다. 잘 들어. 같아도 돼.
왜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두근이 1보다 큰 거야. 만약에 F1이 0이라는 소리는 여기가 1이라는 소리잖아. 한근이 1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걔는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0보다 크다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1 한번 집어넣어볼게.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4보다 크다라는 정보가 하나가 더 뜨는 거죠. 그치? 자, 이제 나 축의 위치 볼 거야. 축의 위치는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경계랑 비교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준아, 축의 방정식이 뭐야? 마이너스 2의 1의 얘기야. 그럼 저 2차 방정식의 왼쪽 좌변에 있는 놈을 함수로 만든다면 얘는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3이잖아. 걔를 누구랑 비교한다? 경계인 1이랑 비교한다. 추격이 3 맞아. 이분의 3 아, 2분의 3. 선생님이 2분의 3이죠. 그럼 어떻게 돼? 얘네 입장에서 이 축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상수잖아. 근데 만약에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의 분의 D다 보니까 여기가 미지수로 뜰 수도 있지. 그런 경우에는 일단 반드시 축과 1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야 돼? 반드시? 축이 더 커야 되잖아. 근데 얘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세 개를 또 만족시키는 K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 K 값은 뭐가 되는 거야? 4부터 2분의 9까지 되는 거다. 답은 뭐야?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잘 들어. 일단 외웠지.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 근데 얘네가 왜 얘네를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리까지는 아직 얘네가 이해가 안 됐잖아. 그 논리성도 한번 내가 입증을 해볼게. 잘 들어. 내가 보는 건 얘네가 원래 두 분이 모두 0보다 클 때였어, 맞지? 근데 내가 얘를 그림을 또 그려준다면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니? 여기가 0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마침 0이라면 얘는 마침 여기가 y 축이라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 얘 입장에서 판별식 D는 그냥 판별식 D야. 대응이 되지. 근데 두 분의 합은 뭘 의미하는 거야? 축을 의미한다. 이거 납득해요? 왜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 얘들아 축은 뭐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지. 걔의 부호를 본다는 건 사실 그냥 근의 합부호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던 요 놈이 뭐랑 대응되는 거다? 축의 위치랑 대응이 되는 거다. 얘랑 경계를 비교하는 거다. 이해가 됐어? 그리고 얘 볼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지?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야.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요 방정식 아니면 함수 그려줄 때 반드시 최고 차이수를 뭘로 웬만하면 만들어줘? 양수로 만들어주지. 잘 들어. 이 알파 베타라는 건 두 분의 곱이야. A분의 C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맞지? 근데 내가 A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그럼 C가 0보다 크다는 건데 C가 0보다 크다? C는 뭐야?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에서 Y 절편이지. Y 절편을 의미하는 게 뭔데? 0일 때의 함수값이죠. 그게 경계에서 함수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 봤던 거를 일반화하면 얘로 보여주는 거야. 논리성 이해됐어?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논리는 그렇지만 어쨌든 니네가 하셔야 되는 건 뭐다? 요 1번이건 3번을 외우셔야 된다. 할 수 있겠어? A가 음수면은 어차피 얘 2차 방정식이잖아. 양면은 마이너스 곱해주는 거지. 오케이? 죄송한데요. 네. 축의 위치랑 관계를 뭐라고? 축의 위치랑 관계? 얘 축의 위치 뭐야?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0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잖아. 이거랑 다를 거 같고. 같은 느낌. 이해했어? 그럼 니네가 이게 이해가 됐다면 두 분이 모두 1보다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의 경우도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이때 나는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그래프 그리라 그랬어? 니네 입장에서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작으려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제발 요것만 그려줘. 요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요 상태에서 내가 판별식 한번 써볼게. 판별식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러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5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요거 하나 나오네. 그쵸?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가 볼 때 이네 그림 봐봐. 경계에서의 함수가 F-3은 0보다 커야 되잖아. 커야 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가 맞지? 그럼 마이너스 3 한번 넣어봐. 어떻게 되니? 9 마이너스 6a 더하기 5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9보다는 작아야 된다. 맞니? 그 다음 얘는 축의 위치는 지금 내가 얘의 축의 위치를 적어본 축의 방정식이 뭐가 돼? x는 그럼 니네 입장에서 마이너스 a랑 누구를 비교한다고? 경계인 마이너스 3을 비교한다고. 누가 더 커야 돼? 그림 봐. 얘가 더 커야 되잖아. 그럼 a의 범위는? 그럼 우리는 요거 세 개를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라. 어떻게 되겠어? 5부터 9 사이가 되겠지. 5에는 분모가 붙어야 되는 거. 저거 딱 보고 저거 어떻게 알아요? 그림 안 보여? 알고 뭐 어떻게 이게 보이시면 아, 방식 이렇게 가는 거? 그냥 그럼 대가리 속으로 수평 그린 거야. 겹치는 부분이 뭔가 감이 딱 하고. 그러니까 얘는 음수까지 포용을 해주는데 이미 여기서 잘리잖아. 이 새끼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근데 3보다 크냐, 5보다 크거나 아니냐, 얘가 더 좁은 범위잖아. 그러니까 얘가 살아남는 거고. 얘네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다. 답은 5가 된다. 이해되겠어?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아, 씨발! 지워버렸어. 그렇지. 연계. 29번 한거 볼래? 28번 말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 위의 점이 두 교점 사이에 있을 때 이게 뭔 말일까? 차함수.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차함수. 얘들아 봐봐. 이 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때는 우리 얘 연립한 다음에 다 어떻게 해? 좌변으로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6 이퀄 x 플러스 2를 봐주면 되는 건데 다 넘겨주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x에다가 더하기 4는 0.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 구조를 그냥 한번 꼰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다음 줄이 조금 어려운데 직선 위의 점 1,3이 두 교점 사이에 있다. 이때 시계. 그렇지. 잘 봐. 어떤 이차 함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직선 위의 점 1,3이라는 놈이 두 교점 사이에 있고 두 교점 사이에 있대. 맞지? 그럼 내가 이거 차함수에 대한 개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얘가 f고 얘가 g라고 했을 때 y는 f-g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차 함수인데 걔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뭐가 된다?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맞지? 그러면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1이 있어야 돼요. 그럼 4는 C가 왜 있는 거야? 얘는 연막이에요. 왜? 그냥 여기 위에 점이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가 3인 것 뿐이야. 그냥 연막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요 놈이지, 요 놈. 이 차함수 만드는 놈. 얘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중간에 1이 있으면 된다. 요걸로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괜찮아요? 일이 그냥 사이가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 얘들아, 이 문제 존나 중요하다. 잘 들어. 이 문제 결국 실근의 위치 문제니까 얘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사실 이 문제 요것만 해준 거야. 아, 왜 그럴까? 사거리. 이
그렇지. 봐봐, 내가 얘가 얘를 의미한다고 그랬고, 얘가 3번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얘가 2번을 의미한다고 했던 거 기억해?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국은 사이에 1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부호가 서로 다른데 얘는 국은 사이에 뭐가 있는 상황이야? 0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거 뭐만 하면 됐었어? 요것만 하면 됐었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이것만 해주면 돼. 왜? 잘 들어. 이거 어차피 내가 2번에서 식을 어떻게 뽑을 거야? F1은 0보다 작다를 뽑아낼 거지. 근데 니네 입장에서 봐봐. 어떤 이차함수를 그렸어.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야. 근데 음수가 되는 함수 값이 어딘가에 존재한대. 그 말은 뭐야? 무조건 식을 두 개가 준다는 소리 아니야? 왜? 이차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음수의 함수 값을 가지는 게 존재한다고. 그 말은 뭐야? x축을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죠. 무조건 식을 가진다.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써봤자 여기에 먹혀요. 써봤자 먹힌다. 증명해줘. 1 한 번 더 볼게. 1 넣으면 어떻게 돼? 저 밑에다가 넣는 거야.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a가 어떻게 돼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가 만에 하나 얘 판별식 쓴다고 한번 생각해봐.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 0보다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16이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미친 새끼 뭐 하는 거야?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지. 맞지? 작아도 되니? 같아도 되니? 아니 왜 이래? 같아도 되니? 같은 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 한번 범위 잡아.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다. 어때? 3, 왜 이러는데? 그러면 a가 마이너스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얘 범위 입장에서 왜 안 먹히지? 먹히네? 먹힌다는 게 뭐가 물어보는 거예요? 2번 1번 A가 2번 1번 그래서 얘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니까 얘가 먹혀야지. 근데 이 부분이 어차피 세 개죠. 어차피 포함되니까 그치.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얘는 쓸모가 없는 값이 돼버리는 거지. 맞지? 어쨌든 얘와 얘를 조집합을 했을 때 어차피 얘만 살아남는다 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이런 경우에는 이걸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축의 위치는 어때? 그래, 축의 방정식이 2분의 a 플러스 1이라고 쳐. 얘랑 1이랑 비교할 건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내가 알아. 몰라. 왜? 1이 씨발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1이 여기 끝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답은 5번이다. 한별식을 주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야. 조금 어려운데 이해되니? 괜찮아? 그러니까 니네가 얘랑 얘를 연결져서 봐야 돼. 얘네 둘을. 알겠지? 31번 해볼래? 그림 그리라고 했다.
있어 없어? 없어. 왜?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따져봤을 때 f-1이 0보다 크고 f0이 0보다 작고 f4가 0보다 커.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이유는 1번, 2번, 3번 중에 뭐 때문이야? 2번 때문이라고. 함수값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당연히 x축과의 교점이 2개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판별식 안 써도 되는 거야. 게다가 축의 위치를 잡을 때 0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얘 쓸 수 있어 없어? 없다. 얘만 써요. 이해됐어? 그러면 요거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어때 돼? 귀찮아. 씨. 왜? 근데 어. 축의 위치가 네.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보다는 큰 거를 생각했는데 아 근데 오케이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 근데 그것도 얘네 의해서 다 음수야.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 자연스럽게 축은 얘와 얘 사이에 있을 수가 없죠. 왜? 지금 얘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축은 최소값이야. 맞지? 그러니까 축은 반드시 축에서의 x의 값은 반드시 음수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얘가 양수라고 그 말은 축보다는 얘가 왼쪽에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축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다라는 식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게 당연하니까. 뭐에 의해서? 얘네 값에 의해서. 이건 논리. 이해가 됐어? 그럼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돼? k가 0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0 집어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1에서 k가 1이라는 거. 4 집어넣으면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 1보다 작고 15 15보다 커요. 아 또는 오케이 15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거였어. 이렇게 되죠. 공통범위 뭐야? 야 이거 빡센데? 0에서 1 사이가? 답이 4번이다. 어렵지? 예. 문제들에 대한 연습을 이거 혹시 내가 준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클리닉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고생이 한번 펼쳐보시죠. 얘들아 내가 최대한 존나 천천히 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 아, 너 진짜 천천히 나오고 있지 않아? 원래 같으면 고생이 2차 공식 이거 하루 만에 다 나왔어. 그렇지 않아? 니네 어려워할까봐 지금 이렇게 줄어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래. 네. 아까 좋았어요. 예, 그렇지. 수업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지금 알았어. 너 고생이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집에 있을 거면 상습법 때문에 내가 미리 뽑아놨어. 대박. 왜? 조용하네.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뽑아놨어. 진짜 신경질 근데 한 명 더 나오면 좀 곤란해. 왜냐면 이게 막판 이게 롯데거든. 롯데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야? 예? 봅시다. 오늘 클리닉 583번부터 할 건데 584번 지워. 왜 그럴까? 가우스. 퍼킹 가우스. 나이스. 이 가우스는 그냥 적폐 세력이에요. 이 새끼는 세상에서 그냥 없어져야 돼. 이미 가우스는 세상에 없죠. 왜 가우스 함수는 계속 있는 거야? 가우스 함수가 있어요. 이게 가우스 함수잖아. 내가 봤어. 왜 봐? 센스. 가우스 때문에 시대 멈추면 끝까지 연결. 588 한번 볼까요? 가우스 플러스. 연립분형식을 풀었더니 해가 모든 실수래. 부정수 AB에 대해서 A와 B의 초록값을 이렇게 나와있어요. 일단 샤프를 갖다 대기 전에 생각부터 하는 거죠. 내가 연립 부등식은 뭐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그 교집합, 그러니까 엔드잖아, 엔드. 똑같은 놈을 찾는 거야. 근데 걔가 모든 실수. 이게 무슨 말이겠어? 얘도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먼저 풀어볼까? 얘들아,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다 일단 우변으로 넘겨줄게. 그럼 얘 이렇게 되는 거 같지? 얘가 모든 실수이다를 풀어주려면 내가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어?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어. 그래프 몇 개? 6개 중에서 어떤 놈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얘는 최고차기수가 양수니까 그냥 이것만 그려주면 되죠? 네. 어떤 그림이어야 돼? 얘랑 얘 해야 되니까 결국 평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 아주 반대로 그렸어. 아 내가 잘못한 거다? 그치 원래 이렇게 그리긴 했어 그치? 네, 맞아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은 일단 나와. 알겠지? 그치요? 근데 그럼 봐봐 밑에 건 어때? 쟤가 모든 실수다. 3만 이거 0, 0, 2야. 아니, 뭐요? 뭐예요? 제가 보이세요?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근데 얘가 모든 실수이려면 여기 있는 3-B가 뭐기만 하면 돼.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니네 절대값 x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아봐요. 이거 다 되는 거잖아.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3-B가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저거는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A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결국 B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5. A가 3분의 4면 되는 거고. 그치? 정수네, 정수. 알았어. 얘가 2면 되는 거고 B는 3이면 되는 거니까 답은 5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특수한 경우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590번 볼까? 이런 연립분식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둘 다 등호가 붙어 있는 거야. 나는 주가 3을 하나는 3을 1을 가져. 오케이, 하나는 3을 가져. 근데 어떤 놈이 1이고 어떤 놈이 2야? 그럼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니지. 무슨 말이네. 나는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차피 수직선 위에 얘를 떨어져 놓을 거 아니야. 2가 A. 3이 2가. 잘 봐. 얘 만약에 내가 수직선 위에 얘를 떨군다면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이거야? 아니면 요거야? 요거야, 맞지?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뭐야? 사이에 있다. 요거 아니야? 네. 맞지? 이걸 내가 어떻게든 적절히 움직여서 해가 저렇게 되도록 조작을 하는 거야. 퍼즐을 맞춰보겠다. 그럼 봐봐. 1, 2, 3 이렇게 맞춰줬을 때 얘를 어떻게 맞춰줘야? 2, 3. 해가 그거를 1이라고 3이라고 쓰면 아유 씨, 발이 존나 많네. 1하고 3은 2여요. 이렇게 있고 2랑 3이 3에서 이렇게 있으면 해가 이렇게 완성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식은 어떻게 세워주겠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놈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맞잖아. 3으로 나왔어. 화를 내.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b 이거는 이걸로 인수분해가 되면 된다. 그랬을 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니까 ABC를 구해서 뭐 더해주면 되죠. A 더하기 B는 뭐야? 1, C 더하기 D는 마이너스 1, 2 이다. 여기 빼면 답은 2. 왜? 수직선으로 옮기는 게 좀 힘들어? 네, 진짜로. 좀 약간 빡세게. 이거 진짜 그냥 방법이 많아요. 아니
없으니까 그럼 케이스를 나눠 보면 돼. 아 그게 저게 사실 이게 싫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쨌든 둘 다 3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납득이 돼? x는 3이 떠야 되니까 둘 다 3을 갖고 있다는 이해가 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1갖고 하나는 2 가질 거 아니야. 케이스 두 개 나눠서 해. 50대 50대 할만하잖아. 목숨을 걸라 이런 거 아니잖아. 한 번 할 거는 두 번 할 거니까. 손가락 알게. 꼬우면 그렇게 해라. 이게 마음에 들어. 그거 다른 거 보는 항상 위에가 크거나 같으니까 작거나 같은 걸 고르는 거야. 작거나 같은 걸로 크거나 같은 근데 걸로. 그거 맞아. 경험. 경험이 부족한 거 같아? 숙제를 해. 알겠지? 숙제도 들으면 된다. 경험을 쌓아. (591번) 한번 볼까요? 591번. 너네도 알고 있어. 저거 뭐야?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우리 얘 이렇게 넘기면 결국 2차 부등식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는 경우 이거 내가 문제 어떻게 풀어 그랬어? 넘겨요. 그러니까 넘겼다고 먼저 한다고. 그래프 6개 그려서 어떤 그림이냐를 보고 판별식을 써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 한정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해. 근데 이 문제 한정 얘는 좀 유명한 유형이거든.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어. 잘 봐. 부등식은 결국 함수로 표현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거를 보고자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얘는 직선 얘는 2차 함수. 그러니까 얘를 한번 그려보자. 근데 그 그려봤을 때 잘 봐. 나는 이 문제 유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냐면 얘네 둘은 굉장히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네요. 어떠냐면 얘네 연립 한번 해볼게. 특이할 수 있는데. 너무 특이하네. 너무 특이하네.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은 0이 되면서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 된단 말이야. 맞아? 이해해요. 이해해서 숨기지 마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2차 함수가 한 놈은 이렇게 되고 한 놈은 지금 축의 위치가 어때? 얘는 2분의 5고 얘는 2분의 3이니까 얘 이렇게 그려야겠지? 아우 이렇게 된다. 이해되죠?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그때 접점은 뭐야? 이게 죠 y의 값까지 굳이 구해준다. 뭐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사진다. 몇이야?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거만 사진한데. 그럼 잘 봐. 나는 이 직선을 그려낼 때, 자 부등식에서 더 큰 거는 함수에서 더 누가 더 위에 있느냐를 보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그 직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얘와 얘 사이에 직선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 얘네가 지금 서로 키스 뽀뽀하고 있어. 잠깐 지나갈게요. 여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해? 그럼 얘네가 잠깐 지나갈게요를 하려면 여기서의 접선이 여기 돼야지. 결국 이 직선은 뭐다? 이 두 2차 함수의 공통 접선이다. 까지 맞추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럼 뭐 하면 돼? 미분해. 예? 갑시다. 바로 갑시다. 왜 그러세요? 그럴 때 잘못 풀. 아니 얘들아 미분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니들. 잘못 찌르는데 맞다. 일단 잠깐만. 이거 미분은 뭐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5고 내가 미분 개수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어. 이 집어넣어봐. 뭐야? 1이잖아. 이 새끼 기울기 1이에요. 그러면 그냥 y는 x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하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라고. 오 대박. 한번 오라고. 야르. 그러니까 미분하면 되는데 근데 미분. 알았어 장모야. 쌤한테 개새끼라니.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렇게 느껴졌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려가죠. 어떻게 해? 그냥 y는 m x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다음에 얘가 mx 마이너스 2m 더하기 4 이렇게 되잖아. 얘랑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줘봐. 최고차에서 양수인 놈도 골라잡을게. 넘겨.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
x 더하기 2m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그럼 m제곱 더하기 이게 씨 2분 하면 안 될까? 8m 마이너스 8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럼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 0이니까 m은 몇이다? 1이다. 아 그럼 기울기가 1이네. 와. 그렇죠? 빨간. 이제 느껴져? 쌤, 아까 미블 했을 때 인어 뭐 외워놨죠? 그러니까 도함수와 미분계수의 관계. 미분계수 4글자로 미분계수 5글자로 순간변화를 6글자로 적선에 있는 한편 좀 많이 하고 안 돼요. 그거는 뭐야? 루베리스. 커피를 사오든가. 루베리스. 빨리 타. 어쨌든 답은 5가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아, 물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얘 넘긴 다음에 판별식 쓰고 얘 넘긴 다음에 판별식 2개 써갖고 m과 n에 대한 관계식 적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얘네는 알고 보면 뽀뽀하는 관계였다. 그래서 내가 얘들아 그거 기억나? 아니요. 내가 그 함수 특강 겨울방학 때 했던 함수 특강 교재에 요런 문제를 심어놨었거든. 그걸 기억해. 선생님한테 지금. 그치. 아 맞네 쌤. 대충 뭐 이런 느낌 같아. 기억 안 나. 기억나.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기억났어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요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기억났어요. 그러면 색칠놀이. 그러면 요 직선은 대체 어디 있을 것이냐? 일단 M1입니다. 에 대한 논점에서 m은 무조건 몇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얘와 얘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 요 공간 내의 공간에 이제 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기울기가 1보다 조금이라도 크거나 조금이라도 작으면 언젠간 얘를 뚫고 지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n의 값은 범위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형 맞는지 몰라? 네, 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게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유형이어서 내가 그거를 변형해서 함수 특강 문제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보인다. 쌤, 그러면 저런 분명히 이번에서 뭐 객관식 나오면 하면 되지. 접한다를 해보래. 이거 볼까요? 오늘 방금 했던 거. 시간 줄게 한번 해볼래? 줘봐. 너무 어려운데요. 성별식 쓸 필요가 있나? 축의 위치는? 다음 4개 다 해야 돼요. 네. 어려웠다. 오케이, 피니티. 아닌가? 지금 MBTI가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급발려하는 MBTI가 뭐야? ENFP 아니면 ESFP. 읽어봐. 제목이 아, 아닌데. 그러니까 싫어하지 마. 저하고 제목이 아이예요. 니가 어떻게 알아? 니가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아이야? 근데 원래 이런 애들이 다 아이예요. 제가 저도 아이예요. 제가 아이잖아요, 쌤. 근데 나도 아이긴 해.
제이야. 아이 70%. 이러면 J야 숙제는 좀 제대로 해봐. 그러니까 저 계획은 그럴싸하거든요. 아니, 실행은 실제를 안 미루는 게 되는데. 계획인 거야. 아, 실제를 미루는 게 계획인 거지. 오 천재인데? 저 계획을 좀 실행적으로 미루는 게 계획인 거고. 게이가 그런 거 없어. 실제자가 의도 파악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저 계획을 짜긴 짜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저 어제도 원래 마프라고 제가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피곤하면 다음날 더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일찍 자고 6시에 내가 6시에 일어났거든요. 6시에 일어났거든요. 좀만 더 자, 좀만 더 잘까? 아씨 자야겠다 이거 다음 시는 7시야 이거는. 이거 뭐야? F-2는 0보다 크고 F0은 작고 F3은 작고 F5는 그거 크다. 라고 해서 막 다 연병 지랄을 해보면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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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맞나? 9분의 13. 제이컷 두 개만 하면 돼. 나는 3이랑 5만. 마이너스 5분이면 오늘 경험. 마이너스 맞죠? 뭐가? 저 3, 쩔 때 한 3이랑 5만 체크하면 되잖아.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건 또 왜? 그걸 뽀르겨. 경험. 그 경험이야. 개소리야. 그 정이야. 뭐야? 근데 이거 마이너스 2랑 5만 원 되는 거 아니었어요? 왜? 개소리야. 경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2, 0, 3, 5 다 나와 난 있어. 3이랑 5만에서 다 해야 된다. 당연히. 자, 봐봐. 네가 만약에 마이너스 2랑 5만 했잖아? 마이너스 2랑 5만. 이해도 되잖아. 사유 어? 사유 네가 처리를 안 했잖아. 얘는 둘만 봤다며. 네가 처리를 안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네가 얘랑 얘만 했다며.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빼낼 건데? 아니 근데 네가 얘랑 얘만 체크했다면 여기에도 이거 포함이 되는 거야. 그잖아. 넘어갈게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어? 얘들아 이거 기억나? 아 봐요. 컨비네이션. 아쌤 진짜 아니까 컴퓨터 저건 되지. 아니 쌤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경우의 수 문제를 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경우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경우수 아니야 그냥. 저번에 했던 그 사과를 상자에 담고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고 그 문제잖아. 그게 경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원형 테이블에 나눠왔는데 한 테이블에 3명씩. 자, 테이블 개수를 뭐라고 하나? X로 놨을 때 이때 내가 정확하게 더할 수 있는 거는 3x 학생 수. 아 네. 그지? 학생 수는 뭐라고 해주면 돼? 3명씩 둘러앉았더니 2명이 자리에 앉지 못했대. 그럼 뭐야? 플러스야 빼기야? 빼기죠. 빼기. 2명이 자리에 앉지 못했다는 거는 남았다는 거잖아, 학생들이. 그지? 오케이? 그러면 자, 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5명씩 둘러앉으면 2개의 테이블이 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 자, 원형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 원형 테이블이 쭉 이렇게 있어. 얘네가 총 몇 개가 있다고? X개요. X개가 있다고. 그러면 요게 지금 총 X개인 거야. 이때 5명씩 둘러앉았대. 오케이? 5명, 5명, 5명 이렇게 앉았어. 5명 이렇게 앉았다고. 그랬는데 2개의 테이블이 그냥 비어있다는 소리는 여기에는 아무도 안 앉는다는 소리야. 인정해? 근데 그럼 봐봐. 여기에 5명이 앉았어. 네. 근데 여기에는 그치, 기억나지? 한 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라고. 여기에 한 명이라도 앉는 순간 그거는 남는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부등식을 세워보면 결국 꽉 채운 5명이 앉은 그 테이블의 개수는 몇 개야? x-3개가 되는 거라고. 근데 식 어떻게 세워야 돼? 학생 수는 3x 플러스 2이긴 한데 학생 수가 가장 적을 때는 언제? 5 x-3은 일단 꽉 찼는데 여기에 몇 명 앉을 때? 한 명 앉을 때. 가장 많이 채워져 있을 때는 5명이 앉았어. 이거 풀어주시면 된다. 네. 기억나니? 네. 그러면 5x-14 3x 플러스 2 5x 10 이렇게 되니까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돼? 2x가 16이죠? 이거 풀어주면 2x
x가 12가 되니까 x의 범위는 6부터 8까지입니다. 합은 이제 학생 수네요. 학생 수. 3x 플러스 2니까 3x는 세배해주면 23 18부터 3x 플러스 2는 20부터 26까지가 되겠다. 답은 40입니다. 뭐하는 게 학생 수니까 테이블 수가. 아 됐죠? 근데 599번 한 문제만 더? 쉬운데? 한 문제 9번 해주셔야 돼요. 한 문제만 더? 아 친구들 같아. 아니 니네 이제 이거 할만하지 않니? 아 근데 몇 번 하지 않았어 이거? 한 문제만 더. 아, 나는 솔직히 그런 거 아직 못 경제 문제 빼고 할 만해. 아니 경제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 씨발 사고 파는 게 무슨 경제 문제야. 사실 맞죠? 사실 너는 어렸을 때 엄마가 시부름 시켰으니 그뭐 두부 사오는 거 그것도 지금 경제학이야? 경제 생활이야 경제 생활. 경제 맞긴. 아 볼게요. 나이스. 그거 실력이 좀 필요하긴. 맞아. 근데 저좀 머리가 좀 나는데. 자 이거 실력이 좀 좋아. 가격 곱하기 판매량 이꼴 뭐라고? 총수익 아니 총품이랑 총수익 판매. 총 판매액이라고 그랬어. 수익 아니야. 수익은 수익이 나오려면은 녹차라떼가 이제 원차. 뭐라 그래야 돼? 빼야 돼요. 녹차라떼 생성 하면은 중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수익 뭐예요? 수입. 죽는 거. 수입 하면 안 되는 거지. 수입이 이름 그럼 수익, 수익. profit, 어이 수입, income, 어이 income. 아 그럼 뭐? 그러니까 수입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치킨을 매일 세기름 60마리를 튀겼어. 그리고 내가 60마리를 한 마리 2만 원 주고 팔았어. 120만 원을 벌었다. 한 달이면 3,600만 원이야. 월 3,6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냐? 쉽지 않아요. 치킨을 튀겨서? 원장님. 그것보다 모르겠다 그 이상 수익은 아니 4,600 안 돼. 그걸 수- 반전도 이익은 이제 치킨이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잡고 뭐 전단지 돌리고 뭐 이런 거 떼스 모르게. 그냥 봐봐. 여기서 어떤 가격이 뭐 A라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판매량이 B가 있을 거 아니야? 판매는 A, B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녹차라떼 가격을 X% 인상했대. 그럼 그 가격은 뭐가 되는 거야? 100분의 100 더하기 X 되는 거 인정해요? 네. 그렇지? 네. 아니 이거 B는 뭐야? 안 바뀌었어요. 100분의 주문하는 사람 수가 2분의 X%만큼 감소해. 그러면 총 판매액은 몇이래?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뭐래요? 총 판매액이 12% 이상 증가되도록 한대. 그럼 12% 정확히 증가한 건 몇이야? 100분의 112 A, B가 되는데 그것보다 얘가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를 풀어주면 되겠죠. 까지만 해줄게. 그러면 답을 한번 볼까?